박영라의 새 계약서에 찍힌 빨간 도장이 마르기도 전에 박영라 작가님 이름으로 33억 근저당이 잡혔습니다. 라는 문자가 날아왔는데요. 박영라는 그 문자를 보는 순간 손끝이 얼어붙는 느낌이 들었어요. 웹툰 작가로 독립해 처음으로 큰 계약을 성사시켰고 이제야 내가 내 삶을 잡았구나 싶었는데요. 그 삶이 딱 하루 만에 누군가의 손에 잡혀 흔들리는 느낌이었습니다. 박영라는 웃기게도 제일 먼저 엄마 고성희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고성희는 지금 빈털터리로 쫓겨난 사람이었고요. 박진석에게서 재산을 빼앗기고 집에서도 내쫓긴 뒤 고성희는 돈 대신 분노만 들고 다니는 사람이 되어 있었거든요. 박영라는 설마 엄마가 내 이름으로? 하는 생각이 들자마자 속이 콱 막혔습니다. 엄마 고성희는 가능한 사람이니까요. 박영라는 계약사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었는데요. 담당자는 목소리가 이상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작가님, 이번 시즌 메인 홍보는요 하며 살갑게 굴던 사람이 갑자기 지금은 공식 답변이 어렵습니다만 반복했어요. 박영라는 더 불안해졌습니다. 사람은 대놓고 거절당하는 것보다 애매하게 미뤄지는 순간이 더 무섭거든요. 무슨 일이에요? 제 계약서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작가님, 죄송한데요. 오늘 내부 회의에서 리스크 검토가 올라왔어요. 리스크요? 무슨 리스크요? 가족 관련 이슈가.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박영라는 이미 알았습니다. 가족 관련 이슈, 그 말은 결국 고성희와 박진석의 전쟁을 뜻했거든요. 박진석이 고성희를 재산까지 빼앗고 집에서 내쫓은 뒤로 고성희가 온 동네를 뒤집어 엎을 것 같은 분위기가 있었고요. 박영라는 그 폭풍이 언젠가 자기한테도 올 거라고 생각은 했었는데 그게 이렇게 정확한 타이밍에 오리라고는 상상 못했습니다. 박영라는 전화를 끊고 바로 이지환에게 메시지를 보내려다가 멈칫했어요. 이지환. 박영라가 좋아하는 사람, 그리고 박영라가 좋아하는데도 일부러 멀리하려는 사람. 박영라가 이지환을 떠올릴 때마다 마음이 두 겹으로 갈라졌거든요. 보고 싶다와 엮이면 안 된다가 같이 올라와서요. 이지환도 박영라를 좋아하지만 요즘은 일부러 포기하려고 하는 중이었습니다. 박영라의 가족이 고성희 박진석 박성재로 얽혀있다는 그 끈이 너무 억세서요. 이지환은 한 번 손대면 자기 가족까지 휘말릴 걸 알고 있었고 이미 이지환 가족은 조홍래의 죽음 이후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조홍래는 이상철의 어머니이자 이지혁 이지환 이수빈의 친할머니였는데요. 조홍래의 사고가 단순 사고가 아닐 가능성이 있는 사건으로 남아있잖아요. 이상철은 지금 그 진실을 파고들고 있고요. 가족이 흔들리는 와중에 연애까지 끼우면 그건 불에 기름 붓는 격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박영라는 메시지 대신 그냥 이지환이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사람은 가끔 문자로는 못할 말을 얼굴을 보면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박영라가 이지환을 만난 곳에서 첫 번째 심리적 클라이맥스가 터졌습니다. 박영라는 이지환이 회사 로비에서 누군가와 통화하며 고개를 숙이는 걸 봤는데요. 이지환의 목소리가 낮았고 목소리가 낮을수록 이지환은 더 심각한 상태일 때가 많았습니다. 아버지, 그건 지금 얘기하면 더 무너져요. 아니요, 이지혁 형은 아니, 이지혁은 본인이 원해서 숨기는 거예요. 그래도 저도 미칠 것 같아요. 박영라는 그 대화를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지환 가족 쪽에서도 뭔가 큰 일이 있다는 뜻이었으니까요. 박영라는 이지환이 전화를 끊는 순간 다가갔습니다. 이지환. 이지환은 박영라를 보자마자 표정이 굳었습니다. 반가움이라기보다 왜 하필 지금이라는 당황이 먼저 나온 얼굴이었어요. 영라야, 여기까지 왜? 박영라는 웃어보려 했는데 웃음이 안 나왔습니다. 나 계약이 멈출지도 모른대요. 이지환은 그 말에 눈빛이 확 달라졌습니다. 무슨 말이야? 너 계약 성사됐잖아. 그랬는데요. 가족 리스크 검토 올라왔다고요. 이지환은 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이지환은 지금 자기 집도 난장판이고 박영라 집도 난장판이라는 걸 동시에 떠올렸습니다. 이지환 머릿속에선 한 문장이 맴돌았어요. 내가 이 사람 옆에 있으면 둘 다 더 망가질 수도 있다. 이지환은 그래서 습관처럼 포기 쪽으로 마음을 돌리려 했습니다. 그런데 박영라가 그때 말했어요. 그리고 내 이름으로 33억 근저당이 잡혔대요. 뭐? 나도 이해가 안 되는데요. 지금 변호사 사무실 알아보는 중이에요. 이지환은 박영라를 똑바로 봤습니다. 박영라가 일부러 침착하게 말하려고 애쓰는 게 보였고 그게 더 위험해 보였어요. 사람은 진짜 무너질 때 오히려 말이 차분해지기도 하잖아요. 이지환은 결국 내가 도와줄게라는 말을 목까지 올렸다가 다시 삼켰습니다.
도와준다는 말이 얼마나 무거운지 이지환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지환이 박영라를 돕는 순간 박영라 가족과 이지환 가족이 얽히게 되고 그 끈은 결국 조옥래 사건이나 이 지역의 병까지 건드릴 수 있거든요. 그런데도 이지환은 입을 열었습니다. 영라야, 우리 어디서부터 꼬였는지 모르겠는데요. 일단 지금은 혼자 하지 마. 박영라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이 빨개졌습니다. 박영라는 사실 혼자 하지 마라는 말을 지금 제일 듣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때 박영라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고성이었습니다. 박영라는 화면에 뜬 엄마라는 단어를 보는 순간 몸이 굳었습니다. 이지환도 그 표정을 보고 알아챘습니다. 리스크의 정체가 지금 전화하고 있다는 걸요. 박영라는 전화를 받지 않으려다가 받았습니다. 안 받으면 더 무섭게 튀어나올 사람이 고성이니까요. 영라야, 어디야? 왜요? 돈 필요해. 당장. 엄마, 나도 지금 네가 지금 무슨 상황인지 모를 것 같아. 계약? 근저당? 다 알아. 박영라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고성이가 다 안다고 말하는 순간 그게 협박인지 고백인지 구분이 안 되거든요. 고성이는 정보를 칼처럼 쓰는 사람이었습니다. 엄마가 했어요? 내가 했다고 하면 어떡할래? 고성이가 웃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웃음인데 웃음 같지 않았어요. 영라야, 엄마가 지금 제일 필요한 건 네가 가진 것을 내놓는 거야. 박영라는 숨을 삼켰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돈인지 계약인지 아니면 이지환인지 고성이는 일부러 애매하게 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고성이가 이어서 말했습니다. 1시간 안에 만나. 안 그러면 너 계약은 내 손으로 끝낸다. 엄마, 그게 말이 돼요? 말이 돼? 난 지금 말이 되게 만들 수 있는 사람이야. 전화가 끊겼고요. 박영라는 그대로 멍해졌습니다. 이지환은 박영라 얼굴을 보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고성이 맞지? 박영라는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였는데요. 그 끄덕임 하나가 이제 시작이라는 신호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저녁 박영라는 고성이를 만났습니다. 고성이는 예전처럼 화려하진 않았지만 눈빛은 더 날카로웠습니다. 돈이 떨어진 사람의 눈빛이 아니라 잃을 게 없어진 사람의 눈빛이었어요. 영라야, 너 요즘 잘 나간다며. 고성이는 마치 축하해주는 엄마처럼 말했는데요. 그 말투가 박영라를 더 화나게 했습니다. 엄마가 내 이름으로 뭘 했는지부터 말해요. 뭘 했을까? 고성이는 일부러 느리게 말했습니다. 그냥 네가 가진 걸 잠깐 빌려 쓴 거지. 33억이 잠깐이에요? 잠깐이야. 내가 다시 일어서면 다 정리돼. 박영라는 숨이 가빠졌습니다. 고성이가 다시 일어서면이라고 말하는 순간 그 말 속엔 박진석에게 복수하겠다는 기세가 들어 있었거든요. 엄마, 박진석 아저씨가 엄마를 쫓아낸 건 그 사람 이름을 너 입에 올리지 마. 고성이의 목소리가 확 차가워졌습니다. 그 인간은 나를 속였고 나를 버렸고 내 인생을 망쳤어. 엄마가 속인 건요? 그건 내가 살아남는 방식이었어. 고성이는 자신이 잘못했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인정하는 순간 자기가 무너진다고 믿거든요. 그리고 고성이는 갑자기 박영라에게 말했어요. 이지환이랑 연락해. 박영라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왜요? 너희 둘 좋아하잖아. 고성이는 너무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좋아하는 걸 숨기는 애들이 제일 약해. 약하면 쓰기 쉬워. 박영라는 그 말에 손이 떨렸습니다. 엄마가 내 사랑을 도구로 보겠다는 선언이었거든요. 엄마, 이지환은 건드리지 마요. 건드릴게. 고성이는 웃었습니다. 내가 다시 올라가려면 박진석이 제일 아끼는 걸 흔들어야 하고 그럼 박진석이 싫어하는 쪽도 흔들어야 하거든. 그게 이쪽 집안이랑 연결돼 있더라고. 박영라는 그 순간 조옥래 이름이 떠올랐습니다. 고성이가 뭔가 더 큰 판을 알고 있는 느낌이었거든요. 조옥래의 죽음이 단순 사고가 아닐 가능성이 있다는 그 사건이 고성이 입에서 갑자기 튀어나올까봐 박영라는 숨을 삼켰습니다. 고성이는 그날 결정타를 던졌습니다. 영라야, 내 계약 살리고 싶지? 그걸 왜? 내가 할 수 있어. 대신 너도 엄마 도와. 박영라는 그 말이 제일 무서웠습니다. 엄마가 도와달라고 말할 때는 결국 누군가를 밟으라는 뜻이었으니까요. 박영라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이지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가 연결되자마자 박영라는 말이 막혔는데요. 이지환 목소리가 먼저 나왔습니다. 영라야, 괜찮아? 그 한마디에 박영라는 눈물이 쏟아질 뻔했습니다. 박영라는 울지 않으려고 일부러 웃는 척했습니다.
괜찮은 척은 하고 있는데요. 그게 잘 안 되네요. 이지환은 잠깐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내가 갈게. 오지 마요. 박영란은 너무 빨리 말해버렸습니다. 말하고 나서 스스로도 놀랐어요. 보고 싶다가 먼저 나와야 하는데 오지 마가 먼저 나왔으니까요. 오지 마요. 나 때문에 너까지. 이지환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영라야, 너 지금 그 말하면 나 진짜로 못 가잖아. 그래서요. 박영란은 목이 잠겼습니다. 나도 너한테 기대면 안 되는 거 알아요. 근데 기대고 싶어서 미치겠는데요. 그래서 더 무서워요. 그 말이 박영라의 진심이었습니다. 좋아하는 마음이 더 커질수록 더 멀어지고 싶은 마음도 같이 커지는 상태. 박영라와 이지환은 딱 그 단계였고요. 이지환은 그날 밤 결국 박영라 집 앞까지 왔습니다. 오지 말라고 했는데도 왔어요. 이지환이 그때 선택한 건 포기가 아니라 확인이었습니다. 내가 이 사람을 정말 좋아하는지, 그리고 이 사람을 좋아하는 마음이 내 가족까지 태울지 확인하고 싶었던 거죠. 문을 열어준 사람은 박성재였습니다. 박성재는 박영라의 가족이자 아직도 이수빈을 좋아하지만 김다정의 부탁 이후로 더 다가가지 못하는 사람이고요. 박성재는 이지환을 보자마자 표정이 굳었습니다. 너 여기 왜 왔냐? 이지환은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영라 보러 왔어. 박성재가 낮게 웃었습니다. 좋아하면 다 되냐? 나도 그게 안 되니까 여기까지 온 거야. 박성재는 이지환을 밀어내려다가 멈췄습니다. 박성재는 지금 자기 집이 고성이 때문에 박살나고 있다는 걸 알고 있고 박영라가 계약 때문에 흔들리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박성재는 동시에 박영라를 지키고 싶었어요. 박성재는 누나인지 동생인지 관계를 떠나서 박영라가 이 집안에서 제일 정상으로 살려고 발버둥치는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박성재는 이지환에게 말했습니다. 영라, 지금 엄마 때문에 또 무너질 거야. 너까지 들어오면 더 복잡해져. 이지환은 그 말이 맞다는 걸 알았는데요. 알아서 더 괴로웠습니다. 그래도 내가 안 들어오면 영라가 혼자 다 맞아야 하잖아. 그 말에 박성재도 잠깐 흔들렸습니다. 혼자 맞는다는 말이 가족에게는 제일 잔인하거든요. 그때 박영라가 나왔습니다. 박영라는 이지환을 보자마자 화가 났다가 안심했다가 다시 무서워졌습니다. 감정이 너무 빠르게 바뀌니까 숨이 차더라고요. 왜 왔어요? 너 혼자 두기 싫어서. 그게 나한테는 더 무서운데요. 박영라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너까지 다치면 나 진짜 못 견뎌요. 이지환은 한 발 다가갔다가 멈췄습니다. 가까이 가면 박영라가 더 무서워할 걸 알았거든요. 이지환은 그래서 아주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럼 나 멀리서라도 있을게. 그 말이 둘 사이의 첫 번째 합의처럼 들렸습니다. 가까이 못 가지만 떠나지도 못하는 그 중간의 어정쩡함. 그런데 그 어정쩡함이 오히려 사랑을 더 키우기도 하잖아요. 박영라와 이지환은 그걸 둘 다 느끼고 있었고요. 하지만 그날 이후 더 잔혹한 시험이 시작됐습니다. 며칠 뒤 박영라의 계약사는 공식적으로 통보했습니다. 박영라 작가님 프로젝트는 보류입니다.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법적 분쟁 가능성. 박영라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법적 분쟁이라니요? 웹툰은 아직 연재도 제대로 시작하지 않았는데요. 그런데 더 무서운 건 통보 메일에 첨부된 자료였습니다. 박영라가 고성이와 만나는 사진, 박영라의 이름이 찍힌 등기부 등본 캡처, 그리고 마지막으로 박영라 작가의 신작 줄거리는 특정 실존 사건을 연상시킨다는 익명 제보 내용이 있었어요. 박영라는 그 문장을 보는 순간 조옥래가 떠올랐습니다. 왜냐하면 박영라가 준비 중이던 신작이 의문사와 장기이식, 돈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였거든요. 박영라는 취재로만 쓴 게 아니었습니다. 가족을 보면서 느낀 공포를 작품으로 바꾸고 있었죠. 그런데 누군가가 그걸 실존 사건이라고 찍어버리면 박영라 작품은 시작도 못하고 죽습니다. 박영라는 이지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지환은 받자마자 박영라 목소리에서 이상한 떨림을 들었습니다. 이지환, 나 누가 나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이야? 내가 엄마랑 만난 것도 내 신작 내용까지 다 알아요. 이지환은 그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박영라 주변을 보는 눈이 있다는 뜻이었고요. 그 눈이 단순한 가십이 아니라 의도를 가진 눈이라는 뜻이었으니까요. 이지환은 그날 바로 아버지 이상철에게도 들켰습니다. 이상철은 요즘 조옥래 사건 때문에 예민해져 있었고 이 지역의 심장병 문제까지 겹쳐서 집안 분위기가 살얼음 판이었거든요.
이상철은 이지환에게 물었습니다. 너 요즘 누구 만나냐? 이지환은 대답을 망설였고 그 망설임이 답이었습니다. 박영라. 이상철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 집안과 엮이지 마라. 아버지 영라가 잘못한 게 아니잖아요. 그 집안이 잘못한 게 아니라 그 집안이 위험한 거야. 이상철은 위험이라는 단어를 아주 구체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처럼 말했습니다. 이상철이 조옥래 사고를 누군가의 소행일 가능성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요. 이상철은 지금 누가 누구를 노리는지 확신할 수 없지만 위험한 패턴은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지환은 그 순간 깨달았어요. 자신이 박영라를 좋아하는 게 단순한 연애가 아니라 집안 전체를 흔드는 선택이 될 수도 있다는 걸요. 이지환은 그래서 박영라를 만나자마자 가장 잔인한 선택을 해버렸습니다. 영라야, 우리 그만하자. 박영라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뭐라고요? 이지환은 눈을 피하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너 좋아해. 근데 좋아하는데도 내가 너한테 가까이 가면 너 계약도 너 인생도 더 망가질 것 같아. 박영라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웃음인데 진짜 웃음이 아니라 허탈한 웃음이었어요. 그럼 나 혼자 망가지라는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라. 이지환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지환은 사실 내가 내 옆에 있으면 네가 더 위험해질 것 같다는 말을 하고 싶었는데요. 그 말은 결국 내가 널 지키기 위해 너를 버린다가 되니까 너무 잔인해서 못하겠더라고요. 박영라는 그 자리에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더 무섭게 말했어요. 그래요. 그럼 포기해요. 우리 둘 다. 박영라는 담담하게 말하는 척했는데요. 그 담담함이 오히려 심리적 클라이맥스였습니다. 감정이 폭발해야 할 순간에 조용히 가라앉는 사람은 그만큼 더 깊게 무너지고 있거든요. 그날 밤 박영라는 혼자 방에서 계약서를 펼쳐놨습니다. 계약서와 함께 변호사 상담 예약 문자도 등기부 등본도 늘어났습니다. 박영라는 자신이 마치 증거를 모으는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 증거를 모을수록 박영라는 더 외로워졌습니다. 웹툰 작가로 독립해 계약을 성사시킨 건 박영라의 승리였는데요. 그 승리가 갑자기 가족이라는 단어 앞에서 무력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박영라 집 문이 두드려졌습니다. 고성이였습니다. 고성이는 문을 열자마자 웃었습니다. 우리 딸 요즘 힘들지? 박영라는 그 웃음이 너무 싫었습니다. 엄마 때문에 힘든데요. 고성이는 표정을 바꾸지 않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해결해 주겠다고 했잖아. 엄마가 해결해요? 응. 대신 너도 해야 할 일에. 고성이는 박영라에게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서류에는 가족관계 정리 같은 단어가 있었고요. 박영라가 고성이와 박진석, 박성재와의 관계를 법적으로 끊는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문서였습니다. 고성이는 그걸 딸을 위한 선택이라고 포장했는데요. 박영라는 알았습니다. 고성이는 이걸 자기 살 길로 쓰려는 거였습니다. 딸을 버리는 척하면서 딸을 인질로 삼는 방식으로요. 엄마, 나보고 가족을 버리라고요? 버리는 게 아니라 정리하는 거야. 고성이는 태연했습니다. 너는 작가야. 내 인생은 깔끔해야지. 그 말이 진짜 잔인했습니다. 박영라는 그 순간 자기 작품 속 주인공이 떠올랐습니다. 사람을 깔끔하게 정리하는 사람들이 악역이었는데요. 지금 엄마 고성이가 딱 그런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박영라는 울컥했지만 고성이 앞에서는 울면 지는 느낌이 들어서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박영라는 고성이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엄마, 나 이지환이랑 끝냈어요. 고성이 눈빛이 잠깐 반짝였습니다. 끝냈다고? 네. 엄마가 건드릴 일 없어요. 고성이는 웃었습니다. 끝냈는데 왜 내 눈이 그렇게 흔들려? 박영라는 대답을 못했습니다. 고성이는 사람 감정의 균열을 잘 봅니다. 특히 딸의 균열은요. 그 다음 날 두 번째 심리적 클라이맥스가 터졌습니다. 박영라는 계약사로부터 다시 연락을 받았는데요. 보류 해제 가능성이 생겼다는 말이었습니다. 박영라는 기뻐해야 하는데 기뻐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변화는 대개 누군가가 대신 뭘 했다는 뜻이거든요. 박영라가 바로 확인해보니 계약사 쪽에 고성이의 법적 조치 중단을 조건으로 모종의 합의서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합의서의 상대 이름이 익숙했어요. 박진석. 박영라는 그 이름을 보는 순간 다리가 풀렸습니다. 박진석은 고성이를 속이고 결혼한 사실이 드러나자 고성이 재산을 빼앗고 쫓아낸 사람이잖아요. 그럼 박진석이 갑자기 박영라 계약을 살려준다. 그건 선의가 아니라 거래입니다.
박영란은 박진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박진석은 전화를 받자마자 말했습니다. 영라야, 네가 전화할 줄 알았다. 왜 내 계약에 손대요? 내 계약은 내 인생이니까 살려줬다. 대신 뭐가 필요해요? 박진석은 잠깐 웃었습니다. 역시 내 딸이네. 똑똑해. 박영란은 그 내 딸이라는 말이 더 싫었습니다. 박진석이 딸이라는 단어를 쓸 때는 되게 소유처럼 들리거든요. 엄마 고성이랑 거리도. 그리고 이지환이랑 엮이지 마. 박영란은 숨이 턱 막혔습니다. 박진석이 이지환 이름을 왜 알아요? 박영라가 묻기도 전에 박진석이 말했습니다. 고성이가 지금 제일 위험한 건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방향이 없어서야. 그런 사람 옆에 있으면 너도 다친다. 박진석은 위험을 말하면서도 그 위험을 자기 통제로 바꾸려는 사람이었습니다. 박영란은 전화를 끊고 손이 떨렸습니다. 내 계약이 살았는데 내 자유가 죽는다는 기분이었어요. 그리고 그날 밤 박영란은 우연히 알게 됩니다. 이지환이 자기를 위해 뭘 했는지요. 박영라가 변호사 사무실에 갔다가 서류 접수 기록에서 이지환 이름을 봐버렸거든요. 이지환이 박영라 몰래 근저당 무효 확인 상담을 진행했고 심지어 보증금 일부를 마련하려고 자기 명의로 뭔가를 담보로 잡으려 했다는 기록이 있었어요. 박영란은 그 기록을 보는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끝내자고 말한 사람이 뒤에서는 자기를 살리려고 움직였던 겁니다. 박영란은 이지환에게 달려갔습니다. 이지환은 놀랐고 동시에 들킨 게 부끄러웠습니다. 왜 그랬어요? 박영라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끝내자면서요. 포기하자면서요. 근데 왜 나 몰래? 이지환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포기하려고 했는데요. 그런데요? 포기가 잘 안 되더라고. 그 말이 너무 솔직해서 박영란은 오히려 눈물이 났습니다. 박영란은 이지환이 자기를 좋아하는 걸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포기가 안 된다고 말하는 순간이 더 크게 와닿았어요. 사랑은 고백보다 포기 못하는 순간에서 더 선명해지거든요. 이지환은 박영란을 보며 말했습니다. 영라야, 너 계약 살리고 싶잖아. 너 지금까지 버틴 거 알잖아. 그래서 나 혼자 버티라고요? 박영란은 울컥했습니다. 나 혼자 버티다가 엄마 고성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사람 도구가 되는 거 그거 진짜 싫은데요. 이지환은 그 순간 박영라 손을 잡으려다가 멈췄습니다. 잡으면 더 얽힐까봐 무서웠고요. 그런데 안 잡으면 박영라가 혼자 더 떨어질 것 같았습니다. 이지환은 결국 잡았습니다. 아주 조심스럽게요. 그럼 같이 버티자. 박영란은 그 말에 흔들렸습니다. 흔들리면서도 동시에 더 무서워졌습니다. 같이라는 단어는 따뜻하지만 이 상황에서는 칼날처럼 위험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때 세 번째 심리적 클라이맥스가 터졌습니다. 박영라에게 익명의 메시지가 왔습니다. 영상 파일이었어요. 박영라가 이지환과 만나는 장면이 찍혀 있었고 영상 끝에 자막이 하나 달려 있었습니다. 너 때문에 이지환 가족이 무너진다. 박영라는 숨이 멎었습니다. 누가 이런 걸 찍어요? 누가 이렇게 정확하게 찌르나요? 박영라는 그 메시지를 보는 순간 이지혁이 떠올랐습니다. 이지혁은 심장병으로 위태롭고 지은호를 사랑하지만 병 때문에 마음을 거부하고 있잖아요. 이지혁도 사랑하면 가족이 무너질까봐 밀어내는 중이고요. 박영라와 이지환도 지금 똑같은 구조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박영라는 이지환에게 영상이 왔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박영라의 첫 번째 배신이었습니다. 배신이라고 말하기도 애매하지만요. 박영라는 이지환을 지키려면 이지환에게서 먼저 거리를 두는 게 맞다고 생각했거든요. 이게 박영라의 사랑 방식이었습니다. 좋아할수록 숨기고 숨길수록 더 외로워지는 방식. 박영라는 고성이를 다시 만났습니다. 고성이는 박영라가 먼저 찾아온 걸 보고 웃었습니다. 영라야, 생각이 빨라졌네. 박영라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영상 보냈죠. 고성이는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보냈지. 어때? 무섭지? 엄마가 왜 이렇게까지 해요? 고성이는 눈빛을 차갑게 만들었습니다. 난 이미 박진석한테 다 뺏겼어. 이제 남은 건 너 같은 애들이 가진 관계뿐이야. 박영라는 그 말이 너무 끔찍했습니다. 엄마가 딸의 사랑을 남은 자산처럼 말하고 있었거든요. 고성이는 박영라에게 거래를 제안했습니다. 내가 내 계약 완전히 살려줄게. 대신 이지환 가족 쪽에서 하나만 가져와. 뭐려? 고성이가 아주 낮게 말했습니다. 조홍래 사건.
그거 이상철이 뭔가 잡고 있지? 박영란은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종래. 이지원의 친할머니이자 이상철의 어머니. 그리고 사고가 누군가의 소행일 가능성이 있는 사건. 고성이가 왜 그걸 알아요? 박영란은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히 고성이의 돈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조옥래 사건까지 연결되면 이건 사람 목숨과 권력 싸움이 될 수 있어요. 박영란은 불현듯 한우진이 떠올랐습니다. 한우진은 부산에서 간이식 수술을 받은 뒤 사라졌고 지은오만 행방을 알고 있으며 따로 연락 중이죠. 고성이는 한우진에게 돈으로 간이식을 요구했던 사실이 드러나 빈털터리로 쫓겨났고요. 이 모든 줄이 하나로 묶이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박영란은 손이 떨렸습니다. 엄마, 나 그런 거 못해요. 그럼 너 계약도 못해. 고성이는 단호했습니다. 그리고 이지원도 못 지켜. 박영란은 그 말을 듣고 결국 무너졌습니다. 박영란은 그날 밤 이지원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지원, 우리 진짜 끝내요. 왜 갑자기? 나 이제 감당 안 돼요. 박영란은 목이 잠겼습니다. 나 엄마랑도 아빠 박진석이랑도 다 끊어야 살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과정에 너 끼면 너도 같이 찢어져요. 이지원은 한참 말을 못했습니다. 이지원은 이미 마음속으로 수십 번 포기를 연습했는데요. 막상 박영라가 끝내요라고 말하니까 이지원은 진짜로 숨이 막혔습니다. 영라야, 너 지금 나 밀어내는 거지? 네. 박영라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나 지금 너 좋아하는데요. 그래서 더 밀어내는 거예요. 이지원은 그 말에 눈이 흔들렸습니다. 이지원도 이지혁처럼 사랑 때문에 밀어내는 패턴을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자기 일이 되면 사람은 갑자기 유치해집니다. 그럼 나 뭐 해야 돼? 이지원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너 좋아하지 말아야 돼? 박영란은 대답을 못했습니다. 좋아하지 말라는 말은 말도 안 되니까요. 이지원은 결국 돌아섰습니다. 돌아서면서 한마디만 남겼습니다. 영라야, 네가 날 밀어내는 이유 언젠가 말해줘. 안 그러면 난 평생 너를 원망할지도 몰라. 박영란은 그 말이 너무 무서워서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박영란은 지키려고 거짓말했는데요. 그 거짓말은 결국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원망을 남기는 거였습니다. 그날 이후 박영란은 혼자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웹툰 작가로서 할 수 있는 방식으로요. 박영란은 자신이 취재하던 실존 사건처럼 보이는 이야기를 더 깊이 파고들었어요. 조옥래 사고, 고성이의 돈, 박진석의 재산 압류, 병원 기록, 그리고 한우진의 실종까지요. 박영란은 단서가 될 만한 사람을 떠올렸습니다. 김장수. 조옥래의 사돈이자 친구. 김장수는 조옥래와 가까웠고 조옥래 사고를 그냥 넘기지 않을 사람입니다. 박영란은 김장수를 찾아갔습니다. 김장수는 박영란을 보자마자 한숨부터 쉬었습니다. 영라야, 네가 여기 오면 안 되는데. 제가 안 오면 아무도 안 움직일 것 같아서요. 김장수는 박영란을 한참 보다가 말했습니다. 조옥래 어르신이 마지막에 남긴 게 있어. 근데 그게 너희 엄마 고성이랑도 연결될 수 있다. 박영란은 숨을 삼켰습니다. 뭔데요? 김장수는 끝까지 다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했어요. 네가 지금 하는 선택이 내 계약 하나 살리는 걸로 끝나지 않을 수 있다. 사람 목숨이 달릴 수도 있어. 사람 목숨. 그 말에 박영란은 이지혁이 떠올랐고 지은호가 떠올랐고 한우진이 떠올랐습니다. 지은호는 한우진에게서 간이식을 받았고 고성이에게 받은 10억을 한우진에게 주며 도망치라고 했죠. 한우진은 지금 숨어 지내며 상태도 미공개입니다. 이지혁은 심장병으로 위태롭고요. 박영란은 모든 게 한 줄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공포를 느꼈습니다. 여기서 이야기는 끝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잔혹해지는데요. 박성재가 박영란을 찾아옵니다. 박성재는 이수빈을 아직 좋아하지만 김다정의 헤어져 달라 부탁 이후 더 못 다가가는 상태죠. 이수빈도 박성재를 좋아하지만 헤어진 상태고요. 박성재는 그 사랑의 상처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가족인 박영란을 위해 움직였습니다. 영라야, 엄마 고성이가 너 이용하는 거 알고 있지? 알아요. 그럼 왜 가만히 있어? 박영란은 웃었습니다. 웃는데 눈이 젖었습니다.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요. 지금 움직이면 이지원이 다칠까 봐요. 박성재는 그 말을 듣고 잠깐 멈췄습니다. 박성재는 이수빈을 좋아하면서도 못 다가가는 사람이라서요. 박성재는 박영라의 감정을 너무 잘 알았습니다. 너희는 서로 좋아하는데도 서로를 피하는구나. 네.
근데 그게 더 아파요. 박성재는 한참 고민하다가 말했습니다. 그럼 내가 대신 다칠게. 박영란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뭐라고요? 박성재는 낮게 말했습니다. 엄마 고성이가 원하는 게 조옥래 사건 단서라면 그건 이지환 가족 쪽만 있는 게 아닐 수도 있어. 나도 찾아볼 수 있어. 너는 이지환만큼은 지켜. 박영란은 그 말이 고마우면서도 무서웠습니다. 박성재가 움직이면 이수빈도 움직이게 될 거고 김다정도 이상철도 이지혁도 더 흔들릴 수 있으니까요. 박영란은 결국 박성재에게 말했습니다. 오빠 무리하지 마요. 박성재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무리 안 하면 이 집안은 원래부터 안 굴러가. 그 말이 현실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영라와 이지환 사이에 되돌릴 수 없는 단서 하나가 떨어집니다. 박영라가 받은 익명 메시지 중 영상 파일의 원본 경로를 추적하다가 부산이라는 지명을 발견해버리는 겁니다. 부산은 한우진이 간이식 수술을 받은 곳입니다. 그리고 지금 숨어있는 사람입니다. 박영란은 확신합니다. 누군가가 한우진을 건드리고 있고 그 누군가가 고성이일 수도 있고 조옥래 사건과 한우진 실종이 결국 같은 줄 위에 있을 수도 있다는 걸요. 박영란은 이지환에게 당장 말하고 싶었는데요. 말하면 이지환이 다시 뛰어들 거고 이지환이 뛰어들면 이상철과 이지혁까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이지혁은 심장병으로 위태롭고 지은호를 사랑하지만 밀어내는 중이죠. 가족이 이미 절벽 끝입니다. 그래서 박영란은 또 한 번 더 잔혹한 선택을 합니다. 박영란은 이지환에게 마지막으로 메시지를 보냅니다. 나 이제 진짜로 너 포기할게. 대신 너도 나 포기해. 그리고 바로 이어서 고성이에게 보냅니다. 엄마, 내가 원하는 조건이 있어요. 계약 살리고 싶으면 한우진 건드리지 마요. 박영란은 스스로도 놀랐습니다. 왜 한우진 이름이 자기 입에서 나와요? 그런데 박영란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이 싸움은 연애가 아니라 사람 목숨까지 걸린 싸움이 될 수 있다는 걸요. 이지환은 박영라의 메시지를 읽고 핸드폰을 한참 내려다봅니다. 이지환은 마음속으로 아주 조용히 말하죠. 영라야, 네가 나를 포기하라고 말하는 순간 너는 이미 혼자 싸우고 있다는 뜻이잖아. 이지환은 그날 밤 다시는 안 들어가겠다고 마음먹었던 판에 발을 들입니다. 이상철에게도 김다정에게도 이수빈에게도 말하지 않은 채요. 왜냐하면 이지환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말하는 순간 가족의 지옥이 길어질 거라는 걸요. 하지만 동시에 이지환도 이제는 깨달았습니다. 숨긴다고 지옥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걸요. 그리고 엔딩은 이렇게 남습니다. 박영라가 노트북을 켜고 신작 원고 파일명을 바꿔 저장합니다. 원래 제목은 따뜻한 성장물이었는데요. 박영라는 파일명을 이렇게 바꿉니다. 화려한 날들 조옥래. 박영라는 속으로 중얼거립니다. 내가 작가로 산다는 건 결국 진실을 쓴다는 거였네. 그런데 그 파일이 저장되는 순간 누군가가 박영라에게 또 메시지를 보냅니다. 쓰면 죽는다. 박영라는 화면을 바라본 채 숨을 삼키고요. 이지환은 어딘가로 달려가면서 같은 시간에 같은 불안한 예감을 느낍니다. 둘은 서로를 좋아하는데요. 좋아해서 포기하려고 했고요. 포기하려고 했는데 그 포기가 오히려 둘을 더 깊은 전쟁 속으로 끌어당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은 아직 진짜 얼굴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조옥래의 사고, 고성이의 폭주, 박진석의 계산, 한우진의 실종, 이지혁의 심장, 지은호의 비밀, 그 모든 게 박영라의 원고 파일 하나를 중심으로 천천히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했거든요.